프리마켓 마케터 지원 플랫폼이란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이 프리마켓 시장에서 교육된 마케터들이 이 마켓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신속하게 고객을 접촉하고 또 고객의 정보나 니즈를 파악해서 빠른 유통과 대규모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플랫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마켓은 과거부터 인터랙티브 커머스라고 하는 즉 소비자가 판매자가 된다는 구조에서 출발하게 된 것인데요. 과거에는 시스템적으로 그러한 구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쓰던 물건과 또는 새로운 상품을 구매, 본인이 사용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샵들이 아지트 샵이나 소샵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매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대별 유통시장의 흐름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90년대에는 본사, 총판, 도매, 소매라는 이런 다단계적인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은 생산자가 만드는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서 이러한 단계를 줄인 대규모 할인 마트가 생기면서 대량의 물건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소비자가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됐죠. 하지만 21세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이나 또는 직구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니즈는 다양화되고 부합한 상품들을 직접 소비자가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채널은 더욱더 활성화가 됐고 이것은 앞으로 시대적으로도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온라인 시장은 2012년부터 5년 사이를 거치면서 안정화가 되고 대형마트의 매출에 비해서 오히려 온라인 시장의 매출이 확대되게 됩니다. 비교해보면 대형마트 2015년도에 약 44조 원이던 것이 온라인 시장은 약 48조 원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을 능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이후에 이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 시장의 전년 대비 매출이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서 큰 매출을 기록하게 되죠.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률이 2.3%에 불과한데 온라인 시장은 약 17.8%로 그 매출의 증가 속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형 마트가 적자를 이루게 되는데요. 올 2분기 기준으로 약 2마트가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약 300억 정도의 적자를 이루게 되고 롯데마트 또한 330억대의 적자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의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국내의 프리마켓 시장은 온라인 시장 중에서도 가장 크게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약 4, 5개사의 프리마켓의 연간 매출이 20에서 30조 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이 각사별로 조금 다르지만 1000만 명에서 2천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한 가입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직접 구매를 한다거나 판매를 하는 고객도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은 주로 최초에는 중고시장으로 시작을 해서 일반인들이 본인이 쓰던 물건을 판매하는 그러한 시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박풀 상품이라고 해서 본인이
구매를 했다가 변심으로 인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또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해서 일정 부분의 이익을 붙여서 수익을 붙여서 판매하는 이런 소샵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약 2008년에 4조 원이던 매출이 2019년에는 20조 원으로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고 현재 코로나 이후 2020년에는 올해만 30%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매출 추정액은 약 26조 원에서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괄목할 만한 것은 20, 30대의 중고시장 플랫폼 거래 경험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이라도 중고시장에서 사고 팔았다, 거래를 했다라는 대답이 약 83%였고 또 이를 통해서 긍정적이었다는 대답 또한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중고 거래를 한 번이라도 했다라는 대답이 약 44.7%였고 6번 이상 거래를 한 사람들도 약 30%에 가까웠습니다. 이를 보면 중고시장에 대한 이 중고시장을 일컬어 프리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마켓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또 접근성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하는 오토바이 스쿠터나 게임 타이틀, 킥보드, 자전거 등 이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러한 물건들은 이 프리마켓을 통해서 약 400% 이상 성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시장이 성장하는 데는 사회적인 환경도 작용을 하는데요. 지난 JTBC에서 방영하고 있는 누락마켓은 이 프리마켓 시장의 활성화를 더욱더 꾀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프리마켓 시장 중에도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당근마켓에 판매하고 있는 내용들이 방송되면서 이 프리마켓에 대한 관심도는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에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RM과 중고거래를 했다는 한 누리꾼이 글을 올려서 커뮤니티에 큰 화제가 됐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꺼리낌 없이 중고거래를 하고 이 과거에는 중고거래를 하는 것이 약간은 부끄러운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욱 중고거래나 또는 저렴한 가격의 거래를 선호하게 됨으로써 신개념 프리마켓 지원 플랫폼은 프리마켓 내에서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많은 고객들의 니즈를 빨리 파악하고 또 여기에 정보를 전달해서 대량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의 유통은 결국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고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와 또 운송과 고객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리마켓 지원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프리마켓 시장에서 전문적인 마케터를 교육하고 또 시장의 정보를 이를 통해서 빨리 파악하고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회사는 향후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터들의 지원 솔루션이 필요한데 업무를 분담해서 각자의 전문 인력을 기르는 것이 이 솔루션의 근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상품을 선정하고 매입하고 또 이를 검수하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마케터는 현장에서 상품을 게시하고 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반대로 고객으로부터 시기별로 고객들이 필요한 니즈를 파악해서 회사에 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객은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 값싼 가격에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에 만족할 수 있고 여기에
이러한 구조적인 안정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상품 정보화, 또 배송 요청 관리, 매출 관리, 마케터들의 교육 및 수수료 관리, 정보 관리 등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솔루션의 근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용 인력은 최소화하면서 전문적인 마케터와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을 취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프리마켓 시장의 활성화를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 지난 9월 21일부터 3대 프리마켓 시장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헬로마켓에 직접 낚싯대를 게시해서 판매해 보았습니다. 연휴가 있었고 또 택배 배송이 일주일간 안 됐었기 때문에 실제 판매한 날짜는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상상 이외였습니다. 실제로 약 4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 제가 매입한 금액이 약 250만원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2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리마켓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 이유를 살펴보니 이 프리마켓 내에는 약 1000만 명 이상의 가망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자기의 취미나 관심사항이 관련된 물품이 이 프리마켓 시장에 게시되면 물건을 보다 값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프리마켓 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프리마켓 시장은 무점포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고객이기 때문에 본인이 질문하는 것이나 또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해해주는 관용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결제가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이 판매자에게는 사실상 세금의 부담이 없고 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이 카드를 이용해서 사고 싶다고 하면 이 프리마켓 내에서 운영하는 전자화폐를 구매하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결국 판매자는 이 프리마켓 내에서 상품을 판매해도 특별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 정보 제공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 휴대폰에 캡처해 놓았다가 고객이 질문하는 내용이나 요청하는 내용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시간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눈을 떠보면 한두 건의 판매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내에서는 다양한 제품의 니즈 고객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마켓 플랫폼 내에서는 주택뿐만 아니라 자동차 또는 어떤 용역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쥐가 있는데 이것을 와서 치워주면 3만원을 주겠다라는 이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상품이 게시되면 대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마켓 시장 내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사판 플랫폼은 하나의 회사입니다. 과거의 회사가 하는 일은 상품을 개발하고 또 이것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회사 내의 대리, 과장, 사원, 부장 이러한 다양한 조직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판 플랫폼은 그러한 조직적인 인력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판 시스템 내에서 물류 관리, 마케터 관리,
교육관리, 시장관리, 고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물류 수급과 공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은 우선 전문적인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고용 인력을 줄이는 것에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반품 제품이나 또는 덤핑 제품 또는 현지 생산품, 회사 자체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OEM 생산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배송과 매집 배송을 통해서 유통비를 크게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케터들은 현장에서 고객들과 비대면 채널로 직접적인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근거지에 있는 고객들은 보다 더 신뢰감을 가지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앱을 통해서 재고 관리와 판매 관리, 그리고 빠른 회전율과 수익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유통에 관심이 있는 분이 프리마켓 내에서 거래의 특징을 살펴보면 시장적인 기회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풀 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박스를 풀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사용하지 않았고 새 제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품에 대한 시중의 판매가는, 프리마켓 내의 판매가는 시중 상품의 70에서 80% 또는 90%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것이 당근마켓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에서 10만원에 구입한 상품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풀어보기만 했다. 근데 필요가 없어서 판매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 최소한 8만원 이상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관심 있고 필요한 고객들은 인터넷에서 10만원을 주고 사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을 통해서 이 프리마켓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70%와 80%는 유통 구조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이 되겠죠. 예를 들면 도매상이 물품을 구입하는 가격은 60, 70%, 또 적게는 40, 50%에도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진과 물류비 등이 붙어져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고객들은 1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8만원은 받아야 한다. 또 구매하는 고객은 10만원에 사는 거라면 8만원에 사는 것이 큰 이익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프리마켓 내에서는 구조적인 합리화, 유통의 합리화, 물류의 합리화, 인건비의 합리화 이런 것들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리마켓은 시장적 기회 요인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직접 상품을 게시하고 상담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을 캡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프리마켓을 여러 군데 거래를 하더라도 이 상품을 게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사진과 상품에 대한 장점 또는 특징 등을 설명하고 나면 그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다른 프리마켓 시장 내에도 게시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고객들은 본인이 시간이 날 때 상담을 요청하고 또 그 상담을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트나 대형 매장에 와서 종업원이 본인의 아이 컨택이 안 되면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곳에서는 하루 후에 대답을 해주더라도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본인이 시간 날 때 밤 12시간, 1시간 질의를 하거나 또는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눈을 떠보면 매출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 프리마켓 시장의 엄청난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판의 판매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의 매입부터 플랫폼 게시, 판매까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입은 쇼핑몰 반품 상품이나 덤핑 상품, 즉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했던 상품들을 싼 값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도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과 격차가 시기별로 매우 크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유통을 한다면 경쟁력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영상품, OEM 상품, 어느 정도의 유통 구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유통 물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직접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싼 제품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에 게시하는 것은 현지에서 매입한 물품을 검수하거나 또는 매입한 물품에 대한 내용을 상품 정보를 파악하면서 이것을 플랫폼 내에 게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상품 정보와 실물 사진, 추천 가격 정보, 배송 정보 등을 플랫폼에 게시해 놓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마케터들은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즉 이미 플랫폼 내에 게시된 상품을 캡처해서 마케터들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해서 프리마켓 내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상담을 요청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회사가 교육한 역량으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판의 수익 구조는 내용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은 판매 가격의 40에서 50%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마케터의 수수료는 15에서 20%가 지급되고 마케터는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내에서 판매 예약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일반 마케터와 직접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아지트샵 마케터로 구분을 할 예정입니다. 아지트샵 마케터는 약 5%의 수수료를 더 지급하지만 회사는 이를 통해서 재고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 플랫폼 관리 비용과 포장, 배송, 이런 인건비가 약 15에서 2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맥시모로 잡았을 때 수익은 약 10에서 15%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면 나머지의 수익은 고객에게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실제로 1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약 1억 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진행될 기간별 사업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는 10월부터 약 11월 중순 이내에 1차 플랫폼을 시운영할 것입니다. 이 사이에 마케터를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약 100명 정도의 마케터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플리마켓을 통해서 선정이 될 것이고 선정된 마케터들은 약 1일에서 2일 정도의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 1월 정도면 월 매출은 7억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7억의 근거는 마케터 인당 약 700만 원의 판매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7억의 10%면 약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2021년 1월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2021년 1월부터 12월 1년간 이 플랫폼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1차에 가동하는 플랫폼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 기간 동안 마케터는 약 500명 정도로 전국 단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월 매출은 5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케터들의 판매 성장력도 있을 것이고 회사는 직영 운영도 일부 할 것입니다. 3단계는 2022년 1월부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1년 1월부터 정도 마케터들이 구축되어 있고 이 마케터들을 통해서 새로운 오픈마켓에 참여할 수 있는 고객층을 확보해 나간다면 초기에 1년 내에 접속자는 100만 명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23년부터 자체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을 갖고 고객들로부터 신뢰도를 갖춰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5단계는 2025년 법인 상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높여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앱의 주요 기능,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상품 게시 기능과 상품 예약 기능, 또 이를 판매하지 못했을 때는 일정 기간 지나면 이 상품을 다시 앱상에서 회수하는 기능, 그 다음에 재분배하는 기능, 수수료 정산 기능, 물품 매입 기능, 판매자들의 등급이나 신용관리, 또 매출관리, 배송관리, 상품 정보관리, 바코드 관리, 고객관리까지를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완벽하게 실리는 데에는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알바, 스타판만 하면 오케이 라고 하는 문구로 마케터들을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20세부터 알바가 가능하고 재택근무와 유해한 상품이나 위법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최고 수수료와 프리랜서로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케터 모집에는 상당한 국력을 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뜻밖의 아주 쉽게 모집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찌됐건 11월 7일까지 채팅 상담 후에 최종 마케터를 선정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1, 2일 교육 후에 투자금 없이 1만 원까지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추구하고 있는 사판 프리마케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급부상하고 있는 프리마켓 시장에 먼저 선 입점해서 조직을 구축한다면 무한한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다면 충분히 기회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